옛날 고점은 13억이었어요. 11억 5천원이래.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이 어찌 보면 바닥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랭구님, 최근에 집값이 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데 대체 찐바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 오네 찐바닥? 뭐 바닥에서 살려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엎드려요. 어디래요? 바닥에. 배를 이렇게 바닥에 딱 밀착시켜요. 아니, 그런 방법이. 랭구님이 거의 10년 네. 넘게 부동산을 하셨는데 이 찐바닥의 정의가 뭘까 네. 너무 궁금해요. 저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 바닥이라는 게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사실 30년 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 개의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상승했던 점 하나, 그 다음에 하락을 해서 뭔가 좀 낮은 금액으로 찍힌 점 하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상승한 점이 한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로 직전에 그 바닥, 그걸 우리는 그냥 바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또 내려가는 날이 있겠죠. 그럼 또 더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그럼 바닥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 나오려면 최소한 세 개의 점이 필요하다. 상승, 하락, 재상승한 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는데 네. 지금 이 바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로 따지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상승을 많이 했다가 2021년 말 가가지고 고점 찍고 쭉 내려와가지고 작년 1월 달까지는 거의 바닥을 쳤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회복해버렸고 지금 현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없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작년 1월 달이 바닥이라고 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저점 찍고 회복을 제대로 못한 곳들도 많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이 어찌 보면 바닥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랭구님께서 네. 아까 전에 세 개의 점을 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게 들어보면 참 쉬운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네.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쉬우면은 전부 바닥에 다 샀겠죠. 아무도 고점에 안 사고. 근데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바닥이구나. 지금 사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감신장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야 지금 바닥입니다. 그걸 알려줘도 야 지금 뭔 소리야 분위기가 지금 어떠니 너가 현장 가봤어 하면서 오히려 또 화를 낼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알 수는 있지만 가슴으로는 그 불안함 때문에 실행하는 거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둔촌주공 분양할 때 그리고 분양 가격 확정되기 전 확정된 후 영상 제가 2개 올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때 되게 객관적으로 이 금액이 과한 게 아니다. 입지나 상품성을 고려했을 때는 되게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플도 많이 달았어요. 야 이거는 안 된다. 뭐 지하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시기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바닥 조금 지나서는 사면 안 돼요? 사도 되잖아요. 조금 지나도 사도 되거든요. 고점 말고는 다 사도 되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이 마음가짐의 변화가 없으면 바닥이든 뭐든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찐 바닥을 잡으려면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우선이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 안 되면 바닥 근처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좀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런 거죠. 지금 서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서울 모든 지역이 다 올랐을까요? 모든 아파트 연식별로 다 올랐을까요? 모든 평양이 다 올랐을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부 오르지 않은 지역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1급지 신축이 오른 거 보고 에이 다 올랐네. 끝났네. 이제 바닥 아니네. 그냥 완전 최고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아직 안 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울이 이제 올랐는데, 그럼 경기도 뭐 전국 따지면 기회가 정말 많겠네. 그럼 지금 그곳이 사실은 바닥 아닐까? 그럼 지금 사는 게 최선 아닐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봤더니 조금 올랐어. 그거를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바닥 시점을 찾는 능력보다
그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네. 지금 마인드 세팅이 됐다. 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바로 두 가지 해야죠. 첫 번째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찾고자 하고 있는 거. 지금 피디님은 바닥 아파트를 찾고 싶어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찾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야. 느낌이. 그 결정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바닥 아파트만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지가 좋죠. 그리고 먼저 조금이라도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나는 찐 바닥을 사야 된다. 그런 분들은 시세 반등을 전혀 못한 아파트를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딱 다시 오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지금 보셔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럼 램보님은 네. 시세가 바닥인 걸 찾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찾나요? 제가 이제 초보자 시절에는 바닥인 아파트를 찾았죠. 야, 여기는 진짜 바닥이다. 더 내려갈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미 입지 좋은 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입지 안 좋은 이상한 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고 나면 오르기는 오르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요. 조금 오르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걸 좀 길게 가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사려고 하죠. 그 결정을 하셨네요, 피디님은. 네. 오를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어. 이제 그 다음 뭘 할까, 이제? 그 정도 이제 결정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검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바닥이 아니에요. 얼마라도 분명히 올랐어요. 그랬을 때 이 오른 금액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바닥이 10억인 걸 봤는데 지금 11억 5천이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런 관점이거든요. 옛날 고점은 13억이었어요. 11억 5천이래.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뭐 입지 이런 걸 당연히 보겠지만 그 친구의 과거 이력을 보죠.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입지고 얼마나 빠른 가속도로 달려왔는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 연평균 상승률에서 나와요.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짧은 기간은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보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이다. 1년 차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10년 차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여기 입지에 있는 10년 차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승률로 상승을 했는지를 체크해보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뭐 맨날 뭐 수도권 하면 나오는 만만한 아파트가 잠실 S잖아요. 네. 잠실 S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 달부터 지금 뭐 최근까지 시세 변화를 체크해보면 14억이 23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9억 정도가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9.4%예요. 진짜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반포를 봤는데 걔가 25%면 어떻게 볼래요? 이게 정말 작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단지들을 체크해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입지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연평균 상승률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지방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봤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해운대구에 있는 또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였다. 예를 들어서 더샵 센터파크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해보면 6억 하던 게 24년 9월까지 10억이 됐거든요. 4억이라는 금액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10%입니다. 이게 이제 잠시 S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은행 금리가 있으니까 뭐 3% 이상은 당연히 올라야 된다. 부동산을 샀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야 되느냐. 2배수, 3배수, 4배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보수적으로 볼 때는 5% 잡기도 하고 7% 잡기도 하고 10%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를 봤을 때는 과거에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속도로 가겠구나. 물론 그 사이에 업다운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10% 정도는 생각해도 되는 아파트구나.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앞으로 10년을 그려보면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그 해당 지역에 2급지거나 좀 오래된 구축이거나 너무 소도시에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샘플로 하나 갖고 온 게 포항 같은 소도시에 있는 나름 입지가 양호한 뭐 효자풍림 I1 이런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를 똑같이 비교해보면 2018년도 그때도 다 이제 지방 상승장 시작했을 때거든요. 연평균 5% 올랐거든요.
너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 금액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 검증 방법에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초보자도 해볼 수 있는 연평균 상승률을 제가 예시를 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보면 지방은 좀 연평균 상승률이 작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소도시일수록 네,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러진 않아요. 다 달라요? 소도시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뭐 8% 이상 올라가는 곳들도 꽤 있고요. 또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조금 아쉽거나 아파트 상품성이 아쉬운 아파트는 아까처럼 10% 다 못 올라갑니다. 네. 뭐 7%, 6%, 뭐 소도시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내가 궁금한 아파트를 직접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과거 상승률을 체크해 보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이 친구의 그 진가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얘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 뭐라 하지만 정말 잘 꾸준하게 올라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근데 물론 그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 또 호재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봤던 아파트들은 사실 특별한 호재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속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그 정도 속도로 갈 확률이 높다. 그게 그만큼 수요의 크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살려고 했던 아파트를 네. 얼마 전에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네. 그대로 오더라고요. 시세가. 그럼 그런 건 사면 안 되는 거네요? 5년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과거 10년치를 봐줘야죠. 10년치를. 근데 만약에 5년은 그대로였는데 그 전 5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쉬어가지고 연평균이 한 7, 8%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10년이 그대로던데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오늘 완전 네. 솔루션을 제조로 해주셨네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곳을 살지 바닥인 걸 살지 결정을 하는 게 1번. 그렇죠. 2번은 과거 상승률을 체크해보고 과거에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인 것을 선택하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그게 바닥은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랭구님.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